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일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 한 명을 총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폭력 사태로 이스라엘인 11명이 숨지고 팔레스타인인 6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망자 중에 43명이 이스라엘을 향해 흉기 등으로 공격을 시도하다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스라엘 고위 관료가 현재 무슬림의 기도만 허용된 예루살렘 성지에 이스라엘 국기를 걸고 유대인들의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처음으로 투입합니다.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에서도 미국 지상군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일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 한 명을 총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요르단강 서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검문소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군이 주유소에 있던 2명의 팔레스타인에게 다가갔는데 팔레스타인 한 명이 흉기로 군인을 찌르려고 해서 사살했으며 또 다른 팔레스타인 한 명은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주간 검문소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군인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세 번째 시도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폭력 사태로 이스라엘인 11명이 숨지고 팔레스타인인 6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망자 중에 43명이 이스라엘인을 향해 흉기 등으로 공격을 시도하다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두 개 국가 해결을 통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수 성향의 이스라엘 고위 관료가 현재 무슬림의 기도만 허용된 예루살렘의 성지에 이스라엘 국기를 걸고 유대인들의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타임즈와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치피 호토벨리 이스라엘 외무차관은 전날 밤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성전산에 이스라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아라크사 사원이 위치해 있어 무슬림이 아니라면 이곳을 방문할 수는 있어도 기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성지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자주 발생한 탓에 이스라엘 당국은 종종 이곳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호토벨리 차관은 인터뷰에서 성전산에 오르는 것은 모든 유대인의 기본권이라면서 이곳에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집행위원인 하난 아시라이는 뉴욕타임즈에 그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의 믿음일 것이라며 만약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의 공직적인 위치를 고려하면 매우 우려할 만한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똥이 떨어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실 명의로 성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 자료를 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네타냐후 총리가 호토벨리 등 해당 차관 2명에게 정부 정책을 따르거나 아니면 사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이 격화한 이후에 복수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위기 대응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0% 이상 나오는 등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의회 의원 290명 중 213명은 현지 시간 1일 서방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핵 합의안인 JCPOA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모든 경제, 금융 제재를 푼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에는 JCPOA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JCPOA 이행과 관련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지침에 따르는지를 감독하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난달 21일 로하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JCPOA 이행을 위한 원칙 9가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 서한에서 JCPOA 이행 시기는 12월 15일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란 과거와 현재 핵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여야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JCPOA 이행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제재 해제 선언이 정치적 의미의 공표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제재가 풀린 뒤 JCPOA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면 절차의 선우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0명 이내의 소규모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하는 방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으나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처음으로 IS 격퇴전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지상작전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수부대 활용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경우 추가로 파병할 것이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파병되는 특수부대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시리아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도 31일 유세 도중 CNN 기자의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며 파병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며 겨우 50명을 파견하냐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시리아 등에서 IS와 맞서 싸우는 동맹군을 지원하는 특수부대의 사용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대가 지상전투에 참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독일이 최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시행했다고 일간 하르츠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독일군 제1기 갑사단 소속군인 110여 명은 3주 전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나서 이스라엘 남부 체일림 군사기지에서 이스라엘군과 시가전 전투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보병대와 병참부대로 이루어진 독일군은 이번 훈련장에 장갑차 5대도 보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스라엘과 독일 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합동훈련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하르츠는 전했습니다. 에른스트 피터 혼 준장은 이번 훈련은 양국의 군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독일은 지난 10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코소보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군은 훈련을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 자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독일은 1940년대 나치 정권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주역이지만 이스라엘 독립 후에는 이스라엘과 강고한 선린 우호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한편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독일의 가장 긴밀한 안보 작전은 이스라엘과 함께였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스라엘은 그동안 독일로부터 잠수함 5척을 받고 조만간 6번째 잠수함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